안녕하세요. 이제 노사상교론 마지막 시간이에요. 종강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제 기말고사 보는데요. 기말고사 범위는 제7장 단체 교섭부터 시작하는 거죠. 단체 교섭, 단체 협약부터 시작해서 오늘 배우는 13장 노사 갈등 유동까지가 시험 범위가 돼요. 그래서 시험은요 온라인 시험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노사 갈등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있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지도할게요. 그럼 이제 프린터 다 준비되셨죠? 네. 오늘 이제 배울 내용 노사 갈등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노사 갈등 이론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과제들을 통해서 이제 노사 갈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레포트 제출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접근하기가 오늘 배우는 내용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갈등, 노사 갈등 개념과 그 다음에 유형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등 요인. 갈등 요인은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죠. 제일 처음 이제 개인 간의 갈등이 있겠죠. 개인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집단 간의 갈등이 있겠죠. 집단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조직 내 갈등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 요인에 대해서 구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갈등 해소 기법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갈등 해소 기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노사 갈등 문제, 그 다음에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갈등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갈등.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이나 집단이 함께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곳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방해되거나 파괴된 상태, 이것이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사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로 조건, 그 다음에 노동 환경 조건의 불만, 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욕구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노사 갈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것이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 이것이 노사 갈등이 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노사 분쟁이라고 하죠. 노사 분쟁.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협상한다든지, 그 다음에 변경한다든지, 그 다음에 유지한다든지, 개선 이런 것을 시도하게 되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갈등 같은 것을 풀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의 개념을요, 다렌도르프와 그 다음에 스미트와 코칸이라는 학자들이 노사 갈등에 대해서 정의를 했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다렌도르프는요, 사회 세력의 충돌, 그 다음에 경쟁, 그리고 분쟁, 그리고 긴장까지 포함한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슈미트와 코칸, 이 학자들은요, 조직 내 의사결정 단위 간의 작업 수행 능력에 대한 실제적인 방해 행위, 이것을 노사 갈등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갈등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노사 갈등의 특성이 나오죠. 노사 갈등의 특성은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갈등은 노사 간에 발생하는 현상이 되겠죠. 노사 간에 발생하는 현상. 그래서 이러한 노사 간에 발생하는 현상은 노사 간의 욕구 차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노사 간의 욕구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노사 갈등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갈등의 원인이 나오죠. 갈등의 원인은요, 임금 심리나 노동 행동 또는 두 측면에서 모두 나타난다. 세 번째, 서로 연관된 일련의 책임 역할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갈등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그 원인과 조건이 수반된다. 그래서 노사 갈등은요, 다섯 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돼요. 첫 번째,
개인 간의 차이에서 노사 갈등이 발생하겠죠. 개인 간 차이, 개인적 차이. 두 번째는 목표 차이에서도 갈등이 나타나게 되겠죠. 목표 차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직 기능상의 차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욕구의 차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책임 역할 차이에서 노사 갈등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서 이제 근로자의 불만족이라든지 그리고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것이 부재,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경우 이때 나타나는 의사결정의 타겟으로서 노사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노사 갈등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등의 유형이 나오죠. 유형도 개인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집단 간의 갈등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크게 개인 간의 갈등, 두 번째 집단 간의 갈등. 갈등의 유형은요, 행동의 주체 그리고 갈등의 진행 단계, 표면화된 대립적 행동 그리고 갈등 상황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된다. 그래서 개인 간의 갈등, 집단 간의 갈등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첫 번째 개인 간의 갈등. 개인 간의 갈등은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죠. 좌절 갈등이 생기겠죠. 좌절 갈등. 두 번째는 목표 갈등. 세 번째 역할 갈등. 세 가지 갈등으로 분류하게 되죠. 첫 번째 좌절 갈등은요. 개인이 동기화된 욕구가 기대 목표에 도달하기 전 방해를 받아 일어나는 갈등이다. 그래서 이거 좌절 갈등은 방어 기제로서 나타나게 되겠죠. 방어 기제로서 공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철회, 그 다음에 고착 그리고 타협 등의 반응 행동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좌절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좌절 갈등 같은 것은 심리적 갈등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목표 갈등이 나와요. 목표 갈등은 이제 두 가지 사안이 있죠. 바람직한 목표가 두 개 이상일 때 선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이것을 목표 갈등이라고 하죠. 목표 갈등은 다시 소분류하게 돼요. 첫 번째 접근과 접근 갈등, 그다음 두 번째 접근과 회피 갈등, 세 번째 회피와 회피 갈등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죠. 첫 번째 접근과 접근 갈등. 접근과 접근 갈등은 바람직한 두 개 사안이 있죠. 바람직한 두 개 사안이 있었을 때 선택하는 것. 그래서 바람직한 두 개의 목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이것이 접근과 접근 갈등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접근과 회피 갈등. 이거는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 동시에 제공될 때가 되는 거죠. 유리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불리한 것이 있었을 때 선택하는 경우 이때가 접근과 회피의 갈등. 그다음에 세 번째 회피와 회피의 갈등이 있죠. 이것은요 바람직하지 못한 두 개 중 하나 선택할 경우. 아까 접근과 접근 갈등은 바람직한 거. 근데 회피와 회피의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갈등이 되는 거죠.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 이게 구분이 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할 갈등이 나와요. 역할 갈등은요, 일정 지위에 있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사람들이 갖는 기대에 의해서 발생하는 갈등이 되겠죠. 그래서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역할 간의 갈등, 두 번째 개인과 역할 갈등, 세 번째 전달자 간의 갈등, 네 번째 전달자 내의 갈등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첫 번째 역할 간의 갈등. 이거는요 동일한 개인이 맡은 두 가지 이상의 역할 기대가 양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동일한 개인이 맡은 두 가지 이상의 역할 기대가 양립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야근과 가족 항목 간의 갈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직장에서 일만 하고 가정일을 돌보지 않아서
발생하는 갈등, 이것이 첫 번째 역할 간의 갈등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개인 역할 갈등이 나오죠. 개인 역할 갈등은요, 개인의 욕구가 가치가 역할 담당자의 기대와 상충되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전달자 간의 갈등. 이거는 상이한 역할 담당자가 상충되는 기대를 주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전달자 간의 갈등은요, 이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달자 간의 갈등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전달자 간의 갈등은요, 상사가 바라는 기대와 그리고 부하가 바라는 기대에서 발생하는 차이, 이것이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전달자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전달자 내의 갈등이 있죠. 이거는 동일한 역할 담당자가 상충되는 기대를 주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개인 간의 갈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 간의 갈등. 집단 간의 갈등은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하게 돼요. 세 가지 구분하게 되는 첫 번째, 기능적 갈등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계층적 갈등. 세 번째, 경쟁적 갈등. 첫 번째 기능적 갈등은요, 가업이나 목표 또는 경계 역할의 비양립성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기능적 갈등은요, 기능이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생기는 갈등에 해당이 되겠죠. 이것을 메모해 두세요. 기능적 갈등. 그래서 기능이 다른 집단 간에 생기는 갈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 갈등은요, 상호 이전적인 집단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이 되겠죠. 그래서 기능이 다른 집단의 예를 보시면 생산 부문과 그리고 마케팅 부문 간의 갈등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계층적 갈등이 나오죠. 계층적 갈등은요, 조직 내 계층 간에 일어나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라든지 그리고 권력 그리고 금전, 이런 이 집단 간의 암투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경쟁적 갈등. 경쟁적 갈등은요, 한 조직 내에서 여러 집단이 유사한 기능을 가질 때 발생하는 갈등. 그래서 특정 고객에 대하여 영업 1부와 영업 2부가 동시에 판매 활동을 벌이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갈등, 이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 간 갈등은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된다. 첫 번째, 기능적 갈등, 두 번째, 계층적 갈등, 세 번째, 경쟁적 갈등으로 구분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갈등의 개념, 유형들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갈등 요인이 있죠. 갈등 요인. 아까 개인 갈등 있었죠. 첫 번째 개인 갈등, 두 번째 집단 간의 갈등, 그다음에 세 번째 조직 내 갈등. 세 가지로 구분했었죠. 첫 번째 개인 갈등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갈등의 관점이 있죠. 갈등의 관점. 전통적인 관점이 있어요. 전통적인 관점은요,
역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주의 관점이 나오죠. 행동주의 관점은요, 자연적인 것이며 불가피한 것이다. 그래서 행동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적극적 역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한다. 여기서 이제 적극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죠.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메모해 두세요. 갈등의 이제 또 다른 관점이 이제 상호작용 관점이 있죠. 상호작용 관점은요, 조직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상호작용 관점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되겠죠. 결국 이제 갈등이 하는 것은 역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갈등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또 한편으로는 조직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통제 위치가 나오죠. 통제 위치는요, 보상, 그리고 강화, 그리고 만족이 어떤 행위와 지식의 습득, 그리고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롤토라는 학자는요, 통제 가능성에 대한 각 개인의 믿음 정도라고 본 거죠. 그래서 개인의 신념 체계로 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권위주의적 성격이 나오죠. 권위주의적 성격은요, 권위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직접 경직이라든지, 그리고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부하에게는 냉혹하고, 그 다음에 착취적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직접 경직, 남을 판단하기 좋아함,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 부하에게 냉혹하고, 착취적 행동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권위주의적 성향이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요, 잘 구조화된 조직에서는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되겠죠.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잘 구조화된 조직에서 높은 성과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권위주의적 성향이 낮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덜 구조화된 조직에서 높은 성과를 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권위주의 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그 반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구 통계적 요인이 나오죠. 인구 통계적 요인은요, 연령, 그리고 학력, 그리고 직위, 근속 연수 등 직무, 그리고 전공 분야 등 담당 업무의 인구 통계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갈등이 되겠죠.
두세요. 그래서 집단 성원이 높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집단 구성원이 많고 이직률이 높은 조직의 경우에는 갈등 잠재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한 것이 개인 갈등이 되겠죠. 개인 갈등 요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 간 갈등이 나오죠. 집단 간 갈등의 원인. 첫 번째, 상호 의존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겠죠. 상호 의존성은요, 한정된 자원과 시간적 압박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한정적 자원에 대한 상호 의존성과 그리고 두 번째, 활동 시간의 상호 의존성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의 차이가 나오죠. 목표의 차이는 집단 간의 목표의 차이가 다른 경우가 되겠죠. 집단 간의 목표의 차이가 다른 경우. 첫 번째 예를 들게 되면 라인 부서와 그 다음에 스텝 부서가 있죠. 라인 부서, 스텝 부서가 있는데 라인 부서에서는 안정을 추구하죠. 안정을 추구하는 반면에 스텝 부서에서는 변화를 추구하게 되죠. 이러한 목표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생기겠죠. 목표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를 들면 생산 부서와 판매 부서가 있죠. 생산 부서, 판매 부서. 첫 번째 생산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경제적인 생산하려고 하죠. 반면에 이제 판매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신속한 배송이 목표가 되는 거죠. 생산 부서는 장기적이고 경제적인 생산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에 판매 부서는 신속한 배송이 목표이다. 그래서 목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각의 차이. 지각의 차이는요, 이 의견 불일치의 요인이 되고, 그리고 공동 의사 결정이나 협력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지각의 차이는 커뮤니케이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정보 전달 경로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독자적인 정보원,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 간의 차이, 그다음 네 번째, 목표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집단 간 갈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직 내 갈등 원인이 있죠. 조직 내 갈등의 원인. 이건 이제 학자별로 구분하고 있어요. 학자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월튼과 더튼의 갈등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헤디스의 갈등 요인, 세 번째, 두브린과 데슬러의 갈등 요인에 구분하게 되죠. 첫 번째, 월튼과 더튼의 갈등 요인은 세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가업상의 상호 이성성과 가업상의 일방적 유동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도 수평적 분화, 그리고 낮은 공식화, 그리고 한정된 자원에 대한 상호 의존성, 그리고 평가 기준과 보상 시스템의 차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의사결정 참가, 그리고 성원들의 이지화, 그러니까 다르게 변하는 거죠. 그리고 지위 신분상의 불일치, 그 다음에 역할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의사소통의 왜곡이라는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학자, 해리스라는 학자는요, 개인 갈등 요인을 개인적인 차이, 그리고 지각상의 차이, 조직 기능상의 차이에 구분하게 되는 거죠. 조직 기능상의 차이. 첫 번째 개인적인 차이, 기질적 차이가 있겠죠. 기질적인 차이. 그 다음에 교육의 차이, 문화의 차이, 사회적 배경의 차이, 이런 것이 발생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각상의 차이, 권위의 실추라든지 역할 갈등, 그 다음에 부당한 대우, 그리고 지위 불일치, 목표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조직 기능성의 차이, 조직의 행동 제약이라든지 요구, 그리고 책임에 의해서 발생하게 돼요. 이것이 해리스의 갈등 요인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두브린과 데슬러의 갈등 요인. 첫 번째, 두브린 갈등 요인이 나오죠. 이거는 상호 의존성에 의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두 번째, 목표의 차이. 그다음에 세 번째, 제한된 자원의 경쟁. 네 번째, 역할 갈등. 다섯 번째, 개인적인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이제 두 번째, 데슬러의 갈등 요인은요, 상호 의존성과 공유하고 있는 자원에 의해서 갈등이 발생한다. 두 번째, 목표, 그리고 가치관 및 인식에 있어서의 차이. 그다음에 세 번째, 권한의 불균형. 네 번째, 책임, 역할 등에 대한 모호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